안녕하세요. 황녀의 싸다거 토크 시간입니다. 네, 오늘의 황녀 사연은요. 집안 행사는 모두 오라면서 결혼은 안 한다는 남친의 말에 폭발한 어느 한 여성분의 사이다 사연입니다. 사연 읽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많은 공유 부탁드릴게요. 저는 서울에 사는 20대 중반 여자입니다. 4년 동안 사귄 남자친구와의 나이 차이는 8살 차이 납니다. 남자친구는 지방에서 일을 해서 한 달에 2번 정도 보는 게 전부예요. 남자친구의 부모님 집이 제가 사는 곳과 가까워서 초반에는 왕래가 좀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처음부터 잘못한 것 같아요. 김장, 명절, 남친 동생의 결혼식, 어른들 생신 등등 여태까지 대부분 다 참석을 했어요. 그런데 어제 남친이랑 통화를 했는데 앞뒤 얘기 없이 그냥 어머님 생신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나는 고향에 내려가 봐야 해서 못 간다. 아버지가 아프신데 계속 간다 하고 못 가서 이번 주엔 가야 된다 라고 했어요. 물론 생신이라는 이야기를 듣기 전에 고향에 간다고 먼저 말을 했어요. 아무튼 어머님 생신이라고 말만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밥만 먹는 수준이겠거니 생각했어요. 그리고 오늘 남친 어머니가 저에게 전화를 하셨어요. 그동안 이런저런 일들이 많아서 전화만 오면 받기도 싫고 겁도 났었거든요. 그래도 뭐 하실 말씀 있나 싶어서 받았더니 우리 아들 내일 서울 온다고 그랬니? 라고 물으시더군요. 그래서 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고향에 내려가 봐야 할 것 같아요. 아버지가 많이 아프신데 정말 안 좋으셔서 돌아가시기 전에 가봐야 할 것 같아요. 이번에 안 가면 나중에 후회할 것 같아요. 라고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본인 생일인데 같이 밥 먹으면 안 되겠냐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냥 생일도 아니고 환갑이라고 하셨어요. 솔직히 남친 어머니랑 통화하면 항상 말을 막 하시는 분이라 기분이 좀 상했고 정말 머리 한 대 맞은 기분이 들더라고요. 저희 아버지가 몸이 지금 많이 좋지 않아서 가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환갑이라고 오라는 식으로 말하시는데 정말 서운하고 기분이 별로였어요. 또 환갑이라는 말을 들은 것도 남친이 아닌 어머니한테 들었고요. 정말 당연하다는 듯이 대하는 그 태도도 정말이지 싫었습니다. 안 그래도 이런저런 고민 사연 같은 거 많이 읽어봤었는데 대부분 다들 결혼 전에는 남친 집안 행사에 참여하는 거 아니다 이런 말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 사실을 남친 동생 결혼식 다녀온 후로 알게 되었네요. 그게 몇 개월 전이었어요. 그 이후로 남친 집에 신경 안 쓰고 살려고 노력했어요. 남들 말처럼 한 번이 어렵지 2-3번 하면 당연하게 생각하고 집안 행사 참여 안 하면 서운해 하신다 등등 이런저런 글도 많이 봤었고요. 그런데 남친은 이런 걸 이해 못해요. 당연히 김장할 때 가서 도와야 하고 당연히 명절에 같이 가야 하고요. 심지어 동생 결혼식 상견례에도 오라고 했었는데 그땐 단번에 거절했습니다. 그때부터 남친 집안에서 서운해 했던 것 같아요. 그 이후로 설날이랑 김장, 남친 동생 결혼식 갔었고 특별한 왕래는 없었어요. 그렇다고 남친이랑 결혼을 약속한 사이도 아닙니다. 결혼의 결자만 꺼내도 대답을 회피하는 남친 덕에 저도 자연스럽게 이 사람이랑은 아니겠구나 생각하고 있고요. 이 사실도 몇 개월 전에 정확하게 알고 느꼈던 부분이었어요. 남친이 저희 집에 4년 동안 제가 한 것처럼 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어요. 거리상 멀기도 하지만 남친은 저희 집에 찾아뵈러 가거나 뵌 적도 없고요. 저희 집엔 전혀 관심이 없는데 왜 저만 남친 집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처음엔 남친 집안 행사에 참여하는 게 당연하고 도리인 것 같아서 했는데 오히려 그게 저를 더 낮추고 바보 같은 짓이라는 걸 알게 되었을 때는 이미 너무 늦어버린 것 같았어요. 암튼 이 사람이랑 결혼은 아닌 것 같아 저도 단호하게 행동해야 할 것 같아요. 라고 사연 올려주셨고요. 후기 사연 올려주셨습니다. 주말이 왔고 저는 남친 어머니 환갑이 아닌 저희 아버지한테 갔습니다. 어머니와 통화를 한 후 남친에게 전화를 걸어보았는데 받지를 않더라고요. 뭐 이런 속 좁은 놈이 다 있나 생각했어요. 그런데 남친에게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래도 전화를 해서 아버지 괜찮으신지 안부를 묻더군요. 양심은 있었나 봅니다. 그러면서 남친과 통화를 이어갔어요. 제가 먼저 오빠는 왜 엄마 생신이라고만 하고 환갑이라고는 말 안 했었어? 난 환갑인 줄도 모르고 어머니랑 통화하다가 괜히 더 당황했잖아. 그런데 어머니가 아빠한테 가지 말고 본인 환갑이니 같이 밥 먹자고 그러셨어. 그랬더니 남친이 미안해. 나도 엄마 창피해 죽겠다.
내가 대신 사과할게.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어머니가 저한테 심한 말 한 거 모두 남친한테 이야기했더니 그때는 정말 쥐구멍이라도 들어가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쥐구멍을 들어가든 말든 저는 뭐 남친 말이 그닥 와닿지는 않았어요. 이미 어머니랑 통화할 때 기분은 상할 대로 상했을 뿐더러 남친이랑은 어차피 끝내야겠다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죠. 그렇게 통화를 마쳤어요. 지는 지방에서 일하면서 지 엄마 힘들다고 김장 도와주러 가라고 한 놈이었으니까요. 지금 생각해보니 제가 제정신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또 제가 김장하러 갔을 때 새벽에 쓰러져 응급실 갔다가 갔었거든요. 지금 생각하니 막 열받아서 스팀이 팍팍 올라오네요. 그것 때문에 그때 남친이랑 좀 싸웠었는데 싸우지 말고 그냥 끝내버려야 했었는데 아쉽기만 합니다. 제가 그때 몸이 아파서 못 가겠다고 했는데 저보고 재수없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잠 한숨도 못 자고 응급실에서 거의 바로 어머니네 집 가서 김장을 도왔습니다. 제가 더 빡쳤던 건 남친네 아버지는 더 가관이십니다. 꼬박 몇 시간을 서서 무 씻고 야채 씻고 무 썰고 있는 저한테 어머니가 스프 한 그릇 건네니까 주지 말라고 하시대요. 제가 먹는 거 엄청 싫어하세요. 남친 아버지 진짜 대박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은 남친의 친아버지가 아니라 새아버지세요. 그런데 남친은 뭐가 그리 아쉬워서 쩔쩔매고 그렇게 잘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볼 때 새아버지라는 그분은 남친한테 그닥 잘하는 것 같지 않아 보이던데 남친은 정말 끔찍히 잘해요. 제가 새아버지가 저한테 막말하거나 김장 때 그런 걸 이야기하면 정말 정색하면서 저를 미친년 취급합니다. 그 집안이 원래 말을 정말 생각 없이 하는 집안이에요. 자기가 끌던 차도 새아버지 줄 정도예요. 어차피 본인은 회사차에 있어서 회사차를 타지만 어디 놀러 가거나 할 때 새아버지 눈치 보면서 자기 차인데도 빌려달라고 하고 정말 눈치 엄청 봅니다. 아직까지도 이해 불가입니다. 또 본인 집에 뭔 일이 있으면 연차 내서 바로 달려옵니다. 제가 한번 놀러 가자고 하면 안 된다 바쁘다 이러면서요. 정말 4년 동안 제가 뭘 한 건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제대로 보이는 듯한데 그동안의 시간이 되돌릴 수 없기에 너무 아깝고 화가 납니다. 암튼 남자친구 어머니 생신이 일요일이었고 저는 아버지한테 갔다가 일요일 점심쯤 도착했는데 남친이 생신에 같이 가자고 그러더군요. 그래서 제가 나 거기 가려고 일찍 온 거 아니야. 그리고 앞으로 되도록이면 그런 자리 불러주지 않았으면 좋겠어. 라고 덧붙여 말했어요. 어차피 끝날 사이이지만 그냥 던져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시큰둥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어서 제가 하고 싶었던 말을 모두 했습니다. 남들이 그러는데 결혼 약속한 것도 아니고 결혼식장 손잡고 들어갈 때까지는 모르는 거니까 남자 집에 너무 그렇게 하면 나중에 다 나한테 독이 된다던데 내가 여태까지 한 건 한 거고 앞으로는 안 할 거야. 그렇다고 오빠가 나랑 결혼을 하기로 한 건 아니잖아? 이렇게 말을 했어요. 사실 진짜 속마음도 떠보고 싶었고 이런 식으로 나오면 과연 뭐라고 할지 궁금했어요. 그런데 정말 이놈이 한다는 소리가 난 너랑 결혼 안 할 거야 이러더군요. 미친. 전에도 그러더니 역시 너랑은 끝인가 보구나 생각했어요. 그러면서 한다는 소리가 환갑하는데 5시까지 가야 해. 빨리 가야 할 것 같아. 그러더라고요. 이게 머리가 어떻게 된 놈인가 싶었어요. 지금 방금 나 뻥 찬 거나 마찬가지인 말을 던져놓고 한다는 소리가 저딴 소리라니요. 그러면서 5시에 하는 거니까 같이 그냥 가자 이러는 겁니다. 진짜 열이 솟구쳐 오르기 시작했어요. 그때 저희가 백화점에 남친 어머니 선물 고르고 제가 배가 너무 고파서 햄버거 먹고 있을 때였어요. 이 인간은 지는 배 안 고프다고 지는 안 먹고 저만 앉아서 먹고 있었어요. 저는 너무 화가 났어요. 나를 도대체 뭘로 생각하는 거지? 결혼은 안 한다? 근데 지 엄마 환갑에 왜 같이 가자는 거지? 머리가 돌았나? 정말 정신병원에 가야 하는 인간이 아닌가 싶었습니다. 지금 나랑 장난해? 왜 내가 너네 엄마 생신날 가냐? 너 또라이야? 날 뭘로 보길래 너 나한테 이러는 거냐? 내가 나이가 어려서 우습냐? 야, 나보다 나이도 많은 게 네가 뭐가 잘났다고 제랄이야. 야, 꺼져. 나도 너 같은 늙은 놈이랑은 결혼하자고 해도 안 해. 더러운 새끼야. 다신 연락하지 말아라. 너네 집구석 사람들도 다 또라이야. 또라이들끼리 그렇게 잘 먹고 잘 살아봐라. 그러고
두 입 정도 안 먹은 콜라를 그놈 어깨에 시원하게 부어주고 나와버렸습니다. 콜라가 선물이 담긴 봉투에 흘러 닦고 난리가 났는데 저는 그런 그 인간 뒤로 한 채 바로 나와버렸습니다. 그렇게 나오고 계속 전화 오는데 무시해버리고 있어요. 폰도 어차피 바꿔야 했는데 이참에 번호도 바꿔버리게요. 제가 그동안 바보처럼 그 나이 많은 놈만 보고 더 넓은 세상을 못 보고 살았던 것 같아요. 이제는 저런 인간 만나봤으니 저에게는 큰 가르침이라 생각하고 두 번 다시는 당하고만 살지는 않으려고요. 4년을 만나고 헤어졌는데 왜 그립거나 하지도 않고 생각도 나질 않고 어두운 곳에서 벗어난 기분만 들고 너무 행복합니다. 이제는 날아간 4년이라는 시간에 얽매이지 않고 훌훌 털고 새롭게 시작해보겠습니다. 라고 후기 사연까지 소개해드렸습니다. 오늘의 사연 여기까지였고요. 많은 공유와 여러분들의 생각이나 느낀 점이 있다면 댓글로 표현해보시기 바랍니다.